자, 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더 그전에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었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들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된다거나 에너지가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 발전기, 전동기 뭐 이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봐왔었어요.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뭐 연소하면서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로 화력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뭐 전기 장판 같은데 절연기 같은데 돌아가면서 열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지로서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 뭐 쓴다던가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어 화학 에너지가 된다거나 빛 에너지 전등으로 빛 에너지 바뀐다거나 태양 전지에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가 되고 화학 에너지가 다시 반딧불이 같은 종들은 빛 에너지 바뀌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항상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 전과 후의 총량은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만 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는 총량은 에너지 총량 법칙도 에너지 보존 법칙도 보는군요. 생각해보니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는 에너지는 없고 항상 총량은 보존된다. 자, 그 에너지의 가장 큰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을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과학 앞에서도 봤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예요. 약 1500만 켈빈의 초고온 상태에서 절대 온도죠. 1500만 켈빈의 초고온 상태에서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1 앞에서도 봤지만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수소 원자핵이 단계별로 충돌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그 재료로 사용된 것들을 총량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태양 에너지로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즉 수소 원자핵 6개가 있으면 이 6개들이 결합하고 또 결합하면서 에너지들을 그 감소한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들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 방출되면서 마지막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양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크게 태양 에너지라고 하면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에너지는 우리 자연 현상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바다에 있던 물이 구름이 비로 내리면서 강이나 댐에 흐르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수력 발전소의 물들이 또 바다로 또 흘러가고 빛 에너지는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거고요. 그 화학 에너지가 땅에 묻히면서 화석 연료가 됐다가 다시 자동차나 공장에서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바뀌고 또 걔가 이산화탄소 이 순환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자고요. 자, 전기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발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였을 때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교육 과정에서 들어가나요? 이번 교육 과정에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였을 때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을 우리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까지는 봤을 거예요. 반대로 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그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도 유도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움직이는 자석으로 인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N극이 다가옵니다. N극이 다가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변하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N극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점점 세지려고 하니 가까워져 세지니까 이걸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유도됩니다. N극이 멀어집니다. N극 자석에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려고 하니까 다시 이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자기 유도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그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흐르게 돼요. S극이 가까워집니다. N극이 나와서 S극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세지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코일에는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전류가 흐릅니다. S극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들어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흐릅니다. 즉 얘도 지금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그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석이 좀 센 자석이면은 비교적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전류가 세게 걸립니다. 같은 자석이어도 빠르게 움직이면 이 자기장의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장의 변화라는 것은 자석이 얼마나 세냐. 자석이 세면 같은 거리만큼 움직여도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겠죠. 자석의 속도, 같은 자석이더라도 빨리 움직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얘기,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코일의 가문수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게 걸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일의 가문수가 클수록 같은 자석, 같은 속도더라도 역시 이 유도 전류가 크게 걸립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쓴 얘기는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여도 역시 전류가 흘러요. 어떤 게 움직이냐, 코일은 움직이는데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게 움직이느냐,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느냐,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느냐, 혹은 둘 다 같이 움직이느냐, 이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이 상대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발전소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 원리를 이용해요.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우리가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는 것도 그 열 에너지로 그 안에 있던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하고 하면서 그 피스톤이 움직이고 바퀴를 돌리게 되는 거고요. 수력발전소는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위치 에너지로 떨어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면서 그 터빈 안에 있던 이 자석이 혹은 코일이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면서 어떤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고 그 근원은 태양 에너지,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로 인한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량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에너지 아닌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이 공장에서 발전기,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좀 더 환경에 대한 얘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좀 더 깔끔하게 혹은 좀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도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지금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라는 내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다시 그 내용부터 찬찬히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부터 볼까요?